코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코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말하자면 그 균형감에 있어서 코의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가 너무 오똑하거나 너무 뾰족하기만 한 거는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코가 또 너무 휘면 안 돼요. 코가 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35년차 관상 전문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과학이라고 생각하죠. 관상은 어쨌든 무거운 역사를 지켜오면서 역사 속에서 관상을 새롭게 이어받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와 학문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보태져서 이어져 온 학문이고 통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디 댓글이나 어떤 뭐 사건 사고 또는 뭐 출세한 사람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관상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꼴값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꼴값 한다 하면 사람들이 그게 욕인 줄 알아요. 근데 꼴이라는 거는 관상을 뜻하는 말이고 값은 우리가 생긴 대로 산다. 얼굴에 값을 하고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 쓰는 거, 우리가 살아온 어떤 인생의 그런 서사가 나이가 40, 50이 되면 얼굴이라는 그릇에 담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꼴값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긴 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를 어떻게 살았냐, 30대, 40대를 또 어떻게 살았냐가 결국에 말년의 나를 정의해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관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관상에서 돈복을 보는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관상에서 돈복을 보는 곳은 여기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코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곳이 사실은 이 눈하고 눈썹 사이, 여기는 관상에서 전택궁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부동산 운을 보는 곳이거든요. 근데 재물운을 보는 곳, 돈복을 보는 곳이 크게 세 군데거든요. 이 눈하고 눈썹 사이, 여기 전택궁, 그 다음에 코는 현금이 드나드는 통로, 그 다음에 입술은 돈복 중에서도 말년에 재산을 쌓는 곳간이다 라고 해서 말년에 현금운을 보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젊어서의 현금 융통이나 또는 어떤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수많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돈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전택궁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내가 부동산에 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재테크, 주식이라든지 또는 코인이라든지 또는 뭐 금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벌었던 돈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전택궁에서 이 사람이 돈 관리법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의 재물운을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주로 이제 특징이 대체적으로 있는데, 일단 이제 재물운을 볼 때 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의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에 비해서 코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코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말하자면 그 균형감에 있어서 코의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가 너무 오똑하거나 너무 뾰족하기만 한 거는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코가 또 너무 휘면 안 돼요. 코가 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안정적인 누구 밑에 있었을 땐 상관이 없지만 내 사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반드시 또 풍파가 오거든요. 그리고 코끝이 또 너무 날카로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든지 아니면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타협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배신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또 잃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에서 내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에 맞는 적당한 크기, 그리고 휘어짐이나 굴곡이 없는 코의 모양, 그리고 코끝이 유연하면서 둥글고 코의 색깔, 이 빛깔이 조금 이제 윤택하고 좀 빛이 나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코의 어떤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코의 빛깔, 코의 휘어짐 정도, 그 다음에 콧구멍의 크기 또는 코가 약간 짝짝이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이제 균형,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관상에서 돈복을 보는 코에 문제가 있는데 표정을 바꾼다든지 뭐 이걸 하는 것은 아니고, 관상에서 코의 문제는 있지만 양쪽 광대, 여기를 이제 관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관상에서는 직업운이나 또는 이제 나의 활동
활동성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활동을 그만큼 많이 하고 나의 어떤 직업이 또 탄탄했을 때 그게 돈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팔자주름을 이제 관상에서는 법령이라고 해서 직업운을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팔자주름은 사람의 신체로 보면 두 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상은 이 얼굴형이라든지 눈, 코, 입이라든지 또는 눈동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자연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얼굴과 우리의 신체 모든 것은 다 자연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은 이 자연의 흙과 이제 비유를 하고요. 뭐 눈동자는 태양에 비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자연하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은 사람의 신체로 보면 두 다리 역할을 하는데 튼튼한 두 다리로 얼만큼 잘 뛰는지 걷는지를 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에서 재물운은 부족하지만 관고를 잘 살린다든지 또는 이 법령을 짙게 해서 직업운이 탄탄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고난 재복은 부족하지만 다른 어떤 직업적인 운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안정적인 운을 가져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의 솔루션은 다 다르겠죠. 그게 표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의 어떤 시술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맞는 헤어스타일 또는 옷 입는 스타일 또는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점은 정말 흉점이라서 좋지 않다 또는 이거는 너무 복점이라서 갖고 있는 게 좋다 하는 일반적인 게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이 점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네. 남한테는 흉점일 수 있는 점이지만 갖고 있어서 좋은 경우도 있고 또는 남한테는 복점인데 이 사람한테는 또 흉점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관상이나 또 포인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얼굴 중앙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점은 상관이 없어요. 몸에 있는 점은 상관이 없는데 얼굴에 있는 점 중에 정중앙에 있는 점은 사고수를 부르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느닷없는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얼굴 중앙에 있는 점은 웬만하면 빼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흉터 제거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흐려지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흉터에 관상을 좋아지게 하겠다고 너무 집착을 해서 예를 들면 그 흉터를 너무 레이저를 막 빈번하게 자주 한다든지 그래서 흉터는 없어졌는데 피부가 더 민감하고 예민해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가 조금 좋지 않게 보는 흉터는 이렇게 관골은 사회적인 활동운이나 직업운을 보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관골에 아주 심하게 흉터가 있다든지 이러면 직업으로 나아가는 그 기간이 남보다 조금 늦춰진다든지 아니면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을 오래 끌고 가지 못하고 아주 단발적으로 짧게 끝난다든지 아니면 그 직업운이 자주 바뀐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는 흉터나 이런 것들은 뭐 제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옅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거는 전문가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하는 것이 좋고요. 그쵸?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진 습관일 수도 있는데 습관은 사실 내 마음에서 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많다든지 분노가 많다든지 아무래도 좀 온화하고 평온한 사람보단 화가 많은 사람이 찡그릴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양쪽 미간에 내천자가 많이 새겨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습관도 당연하게 고쳐야 되겠지만 그 습관의 원천인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되겠죠. 근데 습관 중에 가장 제가 많이 지적을 하는 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짝다리를 한다든지 다리를 잘 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다 본인이 어떤 업무 중에라든지 걸을 때라든지 또는 잘 때라든지 이럴 때 본인한테 최적화된 본인이 가장 익숙한 자세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잘못된 자세들이 나의 자태를 만들고 균형감을 만들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된 자세들 때문에 몸이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몸이 비대칭이 되다 보면 얼굴이 비대칭이 많이 와요. 얼굴에 비대칭이 많이 오게 되면 관상이 찌그러지죠. 관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성형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성형으로도 안 되고 잘못된 습관이나 이 자세를 고쳐서 그 비대칭이 된 얼굴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비대칭이 얼굴까지 왔을 때는 건강도 되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허리가 안 좋다든지 또는 뭐 그 자세 때문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미 그 잘못된 자세에서 다시 원래 좋은 자세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세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많은 대다수의 여성들은 자꾸 성형만 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자세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형은 백날 해봤자 한 번으로 안 끝나요. 또 얼굴이 무너지거든요. 그 자세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코가 삐뚤어진다든지 또 얼굴이 비대칭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껏 돈 들여서 성형을 했는데 얼굴이 또 비대칭이 됐으니까 또 그게 이제 내 몸이 비대칭인 걸 모르고 성형이 잘못된 줄 알고 성형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얼굴이 인조인간처럼 바뀌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관상을 좀 살피고, 그 다음에 관상은 얼굴만 보는 게 관상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전체적인 몸이나 체상, 버릇,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태도, 습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 받은 걸 고치고 그 이후에 표정을 짓든 뭐 성형을 하든 시술을 하든 해야죠. 왜냐면 이 모든 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표정 연습만 한다. 그러면 웃는 연습도 내가 얼굴이 비대칭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웃잖아요. 그러면 썩소가 돼요. 진짜 이렇게 잘 웃는 관상에 좋은 웃음이 아니라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상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깔끔하냐 또는 깔끔하지 않냐, 지저분하냐 이런 거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뭐 옷을 좋아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새 옷이나 명품이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제나 또는 빈티지 옷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빈티지나 힙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울리게 입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맞게 입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한테 맞는 어떤 색상 또는 나한테 맞는 스타일 또는 나한테 조금 더 복을 주는 그런 차림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의 관상이나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이나 별자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피부색도 관상에 굉장히 크죠. 근데 피부 색깔보다 더 중요한 건 피부의 결이에요. 사실은 피부가 검고 희고 누렇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피부가 좀 말끔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유의 내가 타고난 피부의 색깔 안에서 피부를 잘 관리하는 거. 근데 이 피부를 잘 관리한다는 거는 흉터도 없고 점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러면서 속에서 나오는 어떤 빛이 있어요. 그런 이제 물광을 가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화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저는 1일 1팩을 많이 하라고 많이 권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인터뷰 때문에 화장을 했지만 저는 방송 인터뷰가 아닌 날은 거의 민낯으로 다니거든요. 아예 화장을 안 해요. 아예 화장을 안 하고 립스틱 하나만 칠하는데 굉장히 좀 얼굴에 광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화장을 하면 뭘 바르니까 오히려 그 광이 죽죠. 그래서 빛이 나는 얼굴,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딱 봤을 때 옛날에는 눈빛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요즘 피부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 피부에서 이 사람의 생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의 생동감, 의지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옷을 잘 차려입는 것보다 그 사람 피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서 자기 관리가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를 잘 관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